안녕하십니까. 한국통신의 허문행입니다. 지금부터 PC통신과 인터넷에 대해서 약 30분 시간인데 15분밖에 안 남아서 배도 고프실 테니까 한 20분 정도로 빨리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면서 배고픈 걸 참아가면서 열심히 남아있는 워크숍을 처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제는 특별히 제가 PC통신 이용자 입장에서 본 그 네트워크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그 붙인 이유는 오늘의 제목이 글로벌이라는 그 커다란 대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그럼 지금까지 많이 발표하는 인터넷이 어떻게 글로벌라이즈돼서 사용자한테 어떤 돌아올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서도 특별히 이제 사용자라는 개념을 PC통신 이용자, 즉 그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하나 꼽아봤습니다. 다음. 전적인 목차는 서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고 그동안 국내 PC통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발전되어 온 네트워크가 어떻게 글로벌화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결론을 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컴퓨터와 통신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한번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제가 70년대 초에 전산학과를 입학했는데 아주 이중 유리창 위에 굉장히 곱게 모셔놓은 커다란 큰 손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 통신 또한 전화국이 옛날에는 또 보안 가급 건물이라 그래가지고 유리창도 없는 건물입니다. 그런 철창 속에 갇혀 있는 아주 굉장히 커다란 어떤 대접을 받는 그런 기기들이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컴퓨터가 전자제품화 돼 갖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소유 물품으로 됐습니다. 또한 통신도 전화국이 아니면 서비스 못하던 시대에서 개인 사업자도 전화 서비스 비슷한 어떤 통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밴 서비스 같은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이 합성이 되어 현재 출현하는 것이 뭐냐? 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PC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신과 컴퓨터가 결합돼 가지고 최초로 서비스가 실현된 것이 PC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PC통신망이 앞으로는 고속화되고 글로벌화 되면은 우리가 바라는 고도 정보통신 서비스가 실시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그러면은 그 PC통신의 발전 과정을 제가 그냥 날짜별로 한번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히스토리를 한번 짚어볼 의미가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숨가쁘게 이 PC통신이 발전되어 왔는가를 이 도표를 이렇게 연대를 보고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좀 사과 말씀드릴 것은 전 시스템의 서비스를 조사할 수가 없어서 지금 3개 시스템에 대해서만 주요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데이터의 포스서버와 천리안, 그 다음에 하이텔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서비스 시작은 데이콤에서 85년도에 생활정보 시범 서비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 서비스였는데 실질적으로 국민한테 서비스가 돌아간 것은 데이콤 PC, 그러니까 90년도에 그 PC 서버가 상용 제품으로 발표되고 그 다음에 KTEL에서 한경 KTEL에서 게시판을 89년도에 운영하는 이것이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 형태가 됐습니다. 그 다음 KT에서 91년도에 하이텔 시범 서비스를 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서비스의 어떤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고 91년도까지는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서비스가 여러 가지로 좀 미흡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문자 화상이 따로 정보 서비스가 된다든가 그 다음에 접속이 매우 불안정하다든가 이런 좀 좋지 않은 서비스였는데 92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갖고 포스데이터나 또는 데이콤이나 한국통신이 이제 한경과 이제 합작을 해갖고 PC통신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정상적인 서비스 체제에 들어가는 기점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그동안 시스템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지나고 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올 것인가를 유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지나간 과정을 한번 이렇게 단계별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한 정보 서비스 형태였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호스트에다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단말기를 호스트에서 끌어서 바로 볼 수 있는 서비스, 그 정도 형태.
거기다가 조금 변화가 있다면은 그 정보를 단말기를 호스트로 직접 연결하지 않고 PSTN 전화망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볼 수 있다. 뭐 그 정도의 다른 점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단순 정보 서비스 형태였었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기본 통신 처리 기능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이제 개인, 그러니까 BBS 기능을 추가해가지고 개인 통신 서비스 기능이 개발됐고,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한 처리 기술을 이제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로 가미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지만 사용자들한테는 문자 정보, 화상 정보를 따로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말을 기준으로 온라인 그 통합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으로 개발 시스템이 완전히 정립이 됐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그 획기적인 그 변화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서비스사에서 내부에 그 랜을 기반으로 한 그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구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모델이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사용자가 10,000명만 돼도 가입자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부하가 3분의 1로 감소하고 지금 수만 명에 대한 그 가입자를 수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획기적인 사건 하나가 화상과 정보를 통합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단일 메뉴 시스템을 이제 구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써 이제 본격적인 온라인 통합 서비스 시대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다음 단말 분야에서는 그 통신 프로토콜이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커밋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뎀 스타일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그 Z 모뎀을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는 그 상용 제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됐고, 아울러서 또 통신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이런 기능들 포함해서 나온 것들이 많이 공개 소프트웨어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프로컴의 플러스라든가 M8의 이야기, 또 아기사랑 같은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 보급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이쪽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자가 나름대로 자기의 통신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개발해서 보급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텔의 하이콤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와 천리안의 DL2, 포스서버에는 포스콤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그 우리가 네트워크는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 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네트워크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네트워크였습니다. 한경 KTL에서 처음에 그 서비스를 시작할 때 이런 네트워크였습니다. 즉 이제 가장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수신 전용 전화 회사를 가지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장 그 단순한 망 구성 형태가 되고 제공 서비스가 굉장히 단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발전한 것이 이제 한국통신이 그 하이텔 시범 서비스를 하면서 데이터 통신망과 PSTN을 결합해서 뭔가 망의 효율을 좀 가져보자 해서 개발된 것이 이중망 구조로 이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PSTN,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용 전화기를 사용자는 이용을 하고 중간에 망은 PSTN 망을 이용한다. 그래서 PSTN 망의 그 처리의 효율을 기하고 사용자는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PSTN 전화기를 이용하는 형태로 발전됐고, 그런 구체적인 망이 이런 형태로 PSTN에 접속되는 다른 서비스는 DN에 다이렉트로 접속되고, 각 사용자들은 각 지역의 그 지방 접속점을 통해서 접속하도록, 그런가 아울러 이제 사용자가 저 접속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700번 서비스라는 걸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마 그 700에 7000번을 걸면 바로 하이텔 망에 접속되는 그런 이제 망의 구조를 가졌었습니다. 다음에는 그 이런 것이 어떻게 발전되느냐 하면은, 이런 네트워크가 발전하다 보니까는 그 망을 구성하는 입장에서 가장 그 효율적인 망을 구축하면 된다. 뭐 특별히 이중망만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획기적인 것은 한국통신에서 제2의 데이터 통신 서비스라는 하이넷 P라는 것이 개발되면서 이제 데이터 통신 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다양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 그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이러한 옵션 중에서 가장 효율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망을 구축하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도 일부 그 PSTN 중에는 시내 접속인 경우에 수십만 하는 망을 구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전국적으로는 그 한국통신에서 157번만 걸면은 PSTN으로 다이렉트로 접속되기도 하고, 또는 그 PSDN이 들어가 있지 않은 지방에는 지금도 PSTN을 통해서 DN을 통해서 이제 호스로 접속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호스트들이 바로 그 서비스 제공업자 내에서 랜 시스템에 접속이 되었고
구축되어 있다는 그런 이제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서비스는 어떤 형태로 발전되어 왔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겠지만 처음에는 단순 정보 서비스, 호스트 액세스에 불과하던 불특정 다수에 대해 서비스 하던 것이 화상 정보 서비스라는 것과 문자 정보 서비스를 나누어서 좀 더 구체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체제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가서는 화상 문자가 통합 서비스 될 수 있게 됐으며, 이때 비로소 각 사들은 이 화상 문자를 통합해 갖고 하나의 상품명으로 제시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콤은 천리안 2와 PC 서버를 합쳐가지고 천리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PC통신은 하이텔과 콜텔이라는 것을 하이텔로 통일했고, 포스데이터는 포스서브라는 것을 이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것에 대한 각각의 서비스는 서비스가 뭐 거의 유사합니다만 제가 특징을 몇 가지 뽑아봤더니, 데이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DNS망을 이용한 그 최대한의 장점을 활용해갖고 굉장히 그 고부가가치가 높은 해외망까지 접속을 하는 망을 구축해서 서비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PC통신의 하이텔은 기존의 그 BBS 기능을 굉장히 강화해서 사용자가 그 PC통신 기능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데 많이 주력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통신과 그 합작을 하면서 공공 DB 서비스를 많이 개발해서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며, 그 포스데이터는 그 성격이 기업 그 고객을 위주로 기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좀 많이 제공해 주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해외에 있는 유명한 그 BBS와 협력을 맺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컴프서브라든가 리프티 서브라든가 이지넷 같은 데하고 협력을 맺어서 포스 서버와 접속이 되면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금까지 발전 형태를 그 소프트웨어 부분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부분, 그 서비스 부분을 한번 나눠 살펴봤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 글로벌 네트워크적인 측면에서 글로벌화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펴보기 전에 왜 그러면 이러한 서비스의 글로벌화가 필요한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입자는 기존에 이런 PC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한 서비스 제공업체 의존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보면은 그 서비스 업체에 또 등록을 하고 가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타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그 통신 그 가입자와 내가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꾸 계속적으로 각각의 서비스가 발전한다면 결국은 그 폐쇄 그룹화되는 그런 그 모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큰 이제 그 사회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용자는 이렇게 된다면은 가장 큰 망에 접속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망을 선호해서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거꾸로 얘기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그 서비스 시스템들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원천적으로는 가입자는 한 그 서비스 시스템만 가입하면은 어디든지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서비스 시스템과 연동을 하는 방법에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풀 메시망인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세 개의 시스템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잡고 한번 제가 망을 그려봤습니다. 이런 세 개의 망이 풀 메시망을 구축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대방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든 간에 그 한 망에서 풀 메시로 망을 구축한다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가입하든지 간에 상대방과의 통신할 수가 있으니까는 그 성능이 가장 높은 이제 그런 모양이 되겠고,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망을 구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10개의 시스템이 됐다 보면 10개의 풀 메시 망을 가져야 되니까 굉장히 망 구축 비용이 과다하고 망의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100개의 서비스 시스템이 됐다 그러면 100개 간의 풀 메시 망을 구축한다는 건 실제로 망 구축상 불가능한 그런 이제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중소 적은 망의 서비스 사업자가 출연했을 경우에 대규모 망에서 접속을 안 해줄 겁니다. 별로 소득이 없을 테니까 이런 어떤 불평등한 관계를 초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생각한 부분이 MSC라는 것을 하나 설립하는 것입니다. 메시징 스위칭 센터라는 것을 하나 두고 모든 시스템 서비스 사업자들이 MSC에다가 접속을 한다면은 어떤 중소업자들도
MSC에 접속만 하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망 구축이 서비스 제공업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용이하고 그 모든 중소 서비스 사업자들도 손쉽게 접속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장점이 있으나 지금 이제 이런 모양이 결국 스타의 망 구성 형태가 되는데 스타망의 단점이 스타가 다운될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 그 이중망 처리라든가 그 리커버리 시스템 같은 기법이 많이 발전돼서 그런 것에 대한 대처 방안만 마련된다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한 앞서 말씀드린 그 지역 통신망들도 자기가 지역 특성에 맞는 그 서비스 시스템 센터를 설립을 해갖고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만 또 이런 MSC가 반드시 독립된 기관일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뭐 여기 있는 천리안이라든가 하이텔이라든가 포스서버 중에서 어느 한 서비스가 이 기능을 포함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뭐 이렇게 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각 기관 간의 이해가 첨예한 부분인데 MSC 설립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이며 이 MSC 설립을 누가 주관할 것이며 이 MSC에 대한 이익은 그 손익은 누가 계산해 줄 것인가 하는 그 실질적인 현실적인 또 문제가 대두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 순수하게 그 PC통신 수입만 가지고 지금 그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PC통신 회사인데 아직까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흑자 포인트가 올해 말로 지금 전환 포인트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MSC를 설립하자 그럴 때 과연 그것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의 글로벌의 하나의 커다란 관건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설명을 들으신 건 인터넷과 연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뭐 관심도 계시고 이 부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PC통신을 이용만 하시던 분, 또 인터넷만 이용하시던 분, 또 두 가지를 다 이용하시던 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용자가 계실 텐데 일단 뭐 누구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한번 제가 몇 개의 아이템으로 짚어봤습니다. 일단 PC통신과 인터넷이 연동이 된다면은 세계 글로벌망과 접속하는 최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PC 한 대로 집에서 세계의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존에 그 주로 이제 인터넷을 쓰는 그룹들이 그 기업 그룹들인데 기업에서 업무를 하는, 연구소에서 업무를 하는 이런 그룹들인데 그것이 랜 그룹이라고 친다면은 이런 랜 그룹과의 이제 만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인터넷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초저가의 비용으로 국제통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수백만 파일에 해당되는 그 공개 정보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접속하는 데는 앞서 제가 그 PC통신망이 발전하는 과정 중에서 그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구축하면서 각각의 PC통신에서 자체 내 랜을 구축해갖고 여러 개의 호스트를 거느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PC통신 서비스 시스템들도 이더넷 베이스의 네트워크를 이미 갖추고 호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터넷 게이트웨이 센터, 저희 한국통신이라면 하나망 운영센터 같은 데는 이미 이더넷을 베이스로 한 게이트웨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기존의 그 하나망 같은 그 게이트웨이 센터를 운영하는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랜 투 랜 연결, 그 다음에 말하자면 그 라우터 투 라우터 통신을 원칙으로 망을 구축했지만 PC 통신 시스템들은 가입자 포인트 투 포인트 접속, 호스트의 접속을 이제 원칙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랜에다가 라우터만 설치하고 인터넷 게이트웨이 센터의 라우터가 접속만 한다면은 바로 인터넷과의 망 연결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때 문제점이 되는 것이 기존의 PC 통신 이용자들이 계층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손쉽게 쓸 수 있는 지금의 메일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려면은 그 메일 게이트웨이 서버 같은 시스템이 하나 개발돼서 추가된다면은 기존의 메일 형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인터넷과의 만남을 굉장히 손쉽게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과 연동이 그렇게 말로 되는 것처럼 또 한다고 되는 것도 또 아닙니다.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국제통신 이용 요금의 그 현실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국제전화 한 통을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림 형태로 연결이 된다면은
가입자는 기내 전화요금 내고 국제통신을 그냥 쓰시는 모양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이 그 기존 그 통신요금 질서를 문란시키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더라도 뉴스나 메일 같은 단순 서비스를 먼저 또 실시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FTP나 그다음에 텔넷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은 그 퀄리파이되지 않은 유저들의 그 폭주하는 트래픽을 또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또 생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지금 그래도 인터넷을 쓰는 가입자들은 굉장히 퀄리파이드 된 사람으로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을 이용하고 필요한 네트워크의 효율만을 이용하는데, 지금 PC통신 가입자들은 국민학생에서부터 뭐 할아버지까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의는 아니지만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실수로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그 장애를 일으키는 소지가 많습니다. 또는 일부러 해커의 또 기질을 발현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기존 네트워크의 보안 운영 체계 수립이 굉장히 선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PC통신 이용자 입장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랜 가입자 입장에서 지금의 PC통신 이용자가 쓰는 그 기능을 못 쓰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뒤에 화면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뒤에 화면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그 비영리망입니다. 미국에서도 그것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지금 아까 우리 송정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는 커머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커머셜화를 우리 같은 나라가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국제적인 협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상업화 국제 협약이 필요하고, 또 첫 번째 부분과 유사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 요금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서비스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 승인이 절차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술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TCP/IP 유저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그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더 그렸는데, 그 PC통신 가입자 입장에서는 호스트와 그 RS232C로 이렇게 포인트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인터넷 접속자, 즉 랜 접속자는 이더넷 컨트롤 보드를 가지고 PC가 랜에 연결돼 갖고 호스트를 접속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단말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보면은 PC통신 가입자들은 터미널 에뮬레이션을 통해서 뭐 이야기라든가 이런 통신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호스트에 접속을 하고, 또 파일 송수신 같은 경우에는 커밋이나 Z 모듬을 구동시켜서 파일을 이제 송수신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어 있는데, 랜 접속자인 경우에는 파일 송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FTP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 에뮬레이션을 이용해 갖고 어떤 기능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텔넷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때 PC통신 이용자들이 파일 송수신할 때 이용하는 그 이진 파일 문제가 텔넷에서 프로블럼을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PC통신 가입자들이 받고 있는 그 다운로딩 서비스라든가 파일 송수신 문제를 랜 가입자들은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 다음. 오른쪽 노란 그 부분인데, 그 파일 송수신에서 TCP/IP 위에서 Z 모듈이나 커밋이 동작하는 파일 송수신 프로그램 같은 것이 개발돼서 보급된다면은 랜 접속자도 똑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종합적인 것을 다 수용을 하고 어떤 MSC가 설립된다고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망은 이런 형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PC통신 MSC 센터와 인터넷 게이트웨이 센터가 망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MSC 센터에는 PC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각각의 PC통신 서비스들은 각각의 가입자를 수용하고, 또한 그 인터넷 게이트웨이 센터에서는 인터넷 가입기관을 수용하고, 인터넷 가입기관에서는 자체 내 망을 통해서 단말기를 접속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게이트웨이 센터는 그 해외 인터넷과 접속되고, 지금 현재 PC통신 MSC 센터가 기존의 해외 BBS와 PSTN을 이용해서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미국 내에서는 이미 해외 BBS 간에 인터넷 간에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망 구축이 된다면은 PC통신 가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서 바라보는 시점에서 가장 그 서비스가 좋고 이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 글로벌 망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여기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래도 PC통신 가입자들은 가정에 전화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2400에서 9600 사이를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이제 랜 접속자들은 10메가를 2메가에서 10메가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데 비해서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 현재 또 9600 속도 자체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상용화되어 갖고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없이 풀로 쓰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망이 구축되더라도 PC통신 가입자와 그 다음에 그 랜 접속자와의 그 서비스 차별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글로벌 망이 완성되는 것은 PC통신 서비스 시스템 간의 연동망을 구축한다면은 일단 아쉬운 대로 1차의 글로벌 망은 구축될 것이다. 2차적으로는 인터넷과 연동이 된다면은 2차적인 글로벌 망이 구축되고 이렇게 2차적인 글로벌 망까지 구축된다면은 그 서비스 업자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추진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은 화상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그다음에 CD의 정보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보급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사용자는 또 망의 고속화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범용적으로 쓰고 있는 2400bps의 속도를 9600으로 범용해서 쓸 수 있으면서 저가의 9600bps의 모뎀을 이제 보급할 수 있는 요구를 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현재 기업 가입자들이 쓸 수 있는 2메가에서 10메가급의 통신망 제공을 요청하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2010년대를 목표로 파이버 투 더 홈을 해갖고 아까 최승부에서 발표하신 것 같이 그러한 그 BI 시대로 망을 구축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특히 PC통신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 2메가, 10메가급의 통신망의 서비스도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까운 시일 내에 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정리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